이게 정말 제가 맞나요? 여기는 한국의 어느 가게 안. 프랑스에서 온 미녀 여대생이 거울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찐감동TV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줄리아예요. 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프랑스의 바이오 회사에 다니셨고 2012년쯤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셔서 우리 가족은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지낸 곳은 송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때가 7살이었고 10살 때까지 한국 송도에서 살았답니다. 저는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며 한국 생활을 경험했어요. 당시 기억 중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TV에서 본 것이었어요. 또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엄청나게 유명해지던 시기였어요. 학교에서 축제를 할 때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서 말춤을 췄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학교가 끝나면 유일하게 한국의 태권도 학원에 다녔어요. 태권도장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 가정의 추천으로 다니게 되었는데요. 학교가 끝날 시간에 정문 앞에 태권도장 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있고 사범님이 태권도장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다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프랑스에는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서비스지만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경험한 매우 특별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제학교는 외부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부모님은 이 특이한 태권도 교육 시스템을 좋아하셔서 다른 사교육은 하지 않았지만 태권도만큼은 끝까지 배우게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 3년 동안의 한국 생활이었지만 저의 기억에서 한국을 잊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을 채우고 우리 가족은 다시 프랑스 파리로 돌아왔어요. 파리에 와서도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쉽게 잊을 수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한국을 좋아한 것도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도 나날이 발전을 해서 프랑스 뉴스에서도 한국의 소식이 자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릴 적 한국 생활의 기억은 프랑스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도 잊히지 않았어요. 특히 프랑스 학교의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묻기도 했어요. 고등학생이던 2018년 가을에는 한국의 BTS가 프랑스 파리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BTS 팬들이 프랑스 아코르 호텔 앞에서 캠핑을 하면서 기다릴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어요. 파리의 BFM 방송국에서 친구들과 기다리던 저에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프랑스에서 보내고 대학생이 된 후에는 제 힘으로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국 저는 교환학생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의 외국어 대학교에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밤낮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인지 유전적인 이유인지 눈이 금방 나빠졌어요. 마이너스의 난시가 있어서 도수가 높은 안경을 썼거든요.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게 되면서 얼굴에 굴절이 생기니까 저는 눈이 작아 보이고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에서는 기숙사가 제공되었는데 거기서 한국인 룸메이트 예나를 만났어요. 예나는 정말 밝고 쾌활한 성격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예나는 저한테 자꾸 예쁘다고 했어요. 예나도 저처럼 눈이 나쁘다고 했는데 안경은 쓰지 않고 렌즈를 착용했어요. 저에게도 렌즈 착용을 권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딱히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예나가 한국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프랑스에도 외국어를 빨리 익히려면 그 나라 이성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소개로 한국 남자친구 민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민수도 예나처럼 자꾸 저를 예쁘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다 보니 한국의 연인끼리만 챙기는 특별한 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그건 사귀기로 한 날부터 100일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었죠. 프랑스에서는 1년, 2년 아니면 결혼기념일 정도만 챙기는데 100일 기념일이라니. 저는 사귀기로 한 날이 언제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민수는 며칠 지나면 100일이라고 선물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예나에게 한국에서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100일 기념일 선물을 줄 때 보통 무엇을 주는지 물어보니 반지나 목걸이를 이야기하더군요. 같은 학생끼리 그런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민수에게 보석을 사달라고 하지 않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100일째 되는 날 저는 예나의 조언을 받아 남자 향수를 샀어요. 민수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선물은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어딘지 따라가 보니 그곳은 바로 안경점이었어요. 사실 제 안경은 맞춘 지 10년이나 지났었고 자꾸 흘러내려서 안경을 수시로 올려 쓰곤 했거든요. 민수는 그것을 세심히 관찰하다가 제가 실용적인 선물을 하자니까 꼭 새 안경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한국 남자의 세심함에 감동을 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당장 안경을 맞추는 게 가능할지 의심이 되기도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안경을 당일에 맞추는 것도 어렵고 무조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가야 하거든요. 남자친구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 가본 한국의 안경점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에서 안경을 맞추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먼저 안과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안과 예약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그렇게 어렵게 기다려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처방전을 받아 안경점에 가야 해요. 안경점에서는 프레임을 고르고 렌즈를 주문하는데 렌즈가 제작되어 안경에 맞춰지기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특히 도수가 높은 렌즈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대신 좋은 점은 보험이 있다면 보험한도 안에서 공짜로 안경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나 보통 사람들은 보험 처리로 무료로 안경을 맞추기도 하지만 여기에 보통 100유로 정도 추가해서 좀 더 좋은 안경테를 고르기도 해요. 하지만 보험이 없다면 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기본적인 안경테와 렌즈의 가격이 400유로 이상이거든요. 또 추가 옵션에 따라 더 비싸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안과병원에서 안경점으로 갔다가 또 며칠 기다려서 안경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커요. 더군다나 저처럼 도수가 높아지면 렌즈가 두꺼워져서 안경이 무겁고 눈이 작아 보이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경을 맞출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민수가 데려간 한국 안경점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시력 검사도 안경점에서 바로 해주는데 프랑스에서는 본 적 없는 여러 가지 첨단 기계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주시더니 10분 정도 만에 새로운 안경을 받았어요. 안경테를 고르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안경테도 명품 브랜드부터 합리적인 가격의 한국산 안경테까지 다양해서 좋았어요. 저는 플라스틱 같은 소재인데 안경 다리 부분에 힘을 주어 꺾어도 부러지지 않고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안경을 선택했어요. 한국 안경점에서 특별히 놀랐던 것은 렌즈 압축 기술이었어요. 고도 근시는 렌즈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압축된 렌즈를 써야 예쁜 안경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선명함을 유지하면서 얼굴과 눈 위치에 맞게 안경사님이 최적으로 맞춰주시는 기술이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그냥 해주는 대로 써야 했거든요. 기존에 프랑스에서 맞췄던 안경보다 렌즈 두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훨씬 가벼웠어요. 시야도 더 또렷하게 보였죠. 이렇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수가 저를 위해 선택한 안경 선물은 제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어요. 새로운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니 이게 정말 제가 맞나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제가 예뻐 보였거든요. 압축 렌즈를 잘 적용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한국 안경 덕분에 더 이상 안경 때문에 눈이 작아 보이지 않았고 예쁜 안경테 스타일을 그대로 살릴 수 있었어요. 도대체 왜 프랑스에서는 돋보기 같은 두꺼운 안경 렌즈를 끼워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제 한국의 안경은 제 매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아이템이 되었어요. 안경사님은 완성된 안경을 써보라고 하고는 세심하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코걸이와 다리 부분을 조정해 주셨어요. 이것도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세심함이었죠. 프랑스에서 안경을 맞추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불편한 과정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안경 맞춤 서비스 덕분에 저는 제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안경은 단순한 시력 교정 도구가 아니라 제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액세서리가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뛰어난 서비스와 기술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란 것은 금액이었어요.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특수한 안경테에 렌즈를 얇게 압축을 했는데도 14만 원 정도 나왔어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도 훨씬 좋은 안경을 당일에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갑자기 남자친구가 친구가 아닌 어른처럼 보였어요. 아, 여기서 한국 남자들의 특이한 점 또 하나가 있어요.
안경값이 프랑스보다 저렴하긴 해도 적은 돈은 아니니까. 제가 저녁은 사겠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100일 기념일에 그럴 수는 없다면서 저녁 데이트 비용을 모두 부담하려 했어요. 제가 막 말려서 낸 카페 비용 외에는 저는 돈을 쓰지 않게 해줬어요. 남자친구가 사준 안경을 쓰고 저희는 뚝섬역에 있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전에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널 때 거기서 오리배를 타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전부터 한강 오리배를 타보고 싶었는데 혼자 탈 수는 없잖아요. 드디어 100일 기념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한강 오리배를 타봤네요. 저는 오리배가 페달을 굴러야 움직일 줄 알았는데 가운데 버튼을 누르니까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갔어요. 오리배를 타고 한강으로 나가니 정말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오른쪽을 보면 남산이 보이고 왼쪽을 보면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보였어요. 정말 멋진 풍경이었죠. 그리고 오리배 선착장 옆에는 윈드서핑을 타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어요. 이렇게 수상 스포츠를 해도 될 정도로 수질이 좋은 한강이 부러웠어요. 갑자기 프랑스의 세느강이 생각나서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파리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도 오폐수 처리나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에 비하면 세느강은 작은 편인데 수질이 정말 좋지 않거든요. 한강공원에서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세느강은 낚시를 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잡아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로맨틱한 100일 기념 데이트 날 남자친구에게 프랑스 세느강 수질이 나빠서 올림픽 때 어떡하나 걱정을 하다니 민수와 함께 웃었어요. 민수는 도쿄 올림픽 때도 오염된 물이 문제되었는데 결국 경기는 열렸고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이 토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건지 물이 똥물이라 그런 건지는 알려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며 파리 올림픽의 세느강 오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프랑스인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걱정이 클까봐 일부러 배려해서 얘기해주는 것을 눈치챘어요. 민수는 참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은 든든한 남자였어요. 지금이라도 파리 올림픽 관계자들은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서 오늘 일을 프랑스에 사는 언니에게 얘기했더니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과 스윗한 한국 남자가 진짜 존재하는 거냐며 놀랬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난리였죠. 이 얘기는 부모님에게도 전해져서 프랑스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의 남자친구에 대해 질문이 많아졌어요.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부모님은 파리에 집을 렌트 주고 한국에 와서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프랑스 파리의 많은 집주인들은 올림픽 기간에 임대를 주고 다른 지방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한국 주재원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니 한국이 친숙하시기도 하고요. 이번 프랑스 올림픽 때 정말 부모님이 오신다면 남자친구도 소개하고 재미있게 한국 관광을 할 예정이에요. 그때 또 사연 보내보겠습니다. 한국의 안경점 경험과 한강의 오리배 체험을 알려주신 줄리아 씨의 사연 감사합니다. 한국 남자친구 분과도 끝까지 예쁜 사랑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찐감동TV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